여러분 안녕하세요. 구글의 기본적인 서비스인 메일, 주소록, 캘린더, 킵은 다들 아시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 서비스들을 연동해서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일정을 예약하고 공유하며 공유하는 사람들 간에 알림을 보내고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실시간 채팅과 화상 통화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죠. 그 이유가 복잡해서인데요. 지금부터 구글의 서비스인 메일, 주소록, 캘린더, 킵을 연동하는 방법과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글 크롬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자, 구글 처음 화면에서 우측에 보시면 앱 버튼이 있죠. 자, 이 앱 버튼을 누르시고 일단 Gmail로 들어갑니다. 자, 이 네 가지 서비스와 휴대폰, PC 전부 연동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정이 동일한 계정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이용하시기 전에 동일한 계정인지 확인을 해주시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Gmail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측에 캘린더와 킵, 태스크, 연락처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이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해서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여기 있는 것들은 이미 작업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는 용도로 주로 쓰이는 것이고요. 여기에 내가 뭔가 작업을 하겠다든가 연락처에 추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 앱으로 다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앱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주소록이라고 있죠. 주소록 열어주시게 되면 여기에 주소록이 나오게 되고요. 이 주소록 앱에서 연락처를 추가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도 추가가 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우선 주소록에 추가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록 앱 실행한 상태에서 좌측에 보시면 연락처 만들기라고 나오죠. 자, 이 연락처 만들기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연락처 만들기와 여러 연락처 만들기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연락처 만들기부터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름, 성, 회사 직책, 이메일, 전화, 메모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사진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연락처 만들기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는 이름이나 이메일 둘 중에 아무거나 추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시를 보시면 이름을 쓰고 컴마, 그 다음에 이메일, 컴마, 이름, 컴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여러 명도 동시에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락처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연락처는 저장을 하게 되면 CSV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되죠. 그렇게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여기서 가져와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거는 주소록에서 추가를 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 메일에서 추가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추가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선택하시고요. 자, 해당 메일에 들어오시면 보낸 사람이 여기 나오게 되죠. 자, 이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어디서 보냈는지 나오고요. 그 옆에 보시면 주소록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소록에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그러면 제가 금방 추가한 연락처가 들어가 있죠. 자, 지금 내 대화 목록 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눌러서 연락처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금방 추가한 연락처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소록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추가가 되는데 혹시나 안 보일 경우에는 여기 있는 리플래시 새로 고침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소록과 또는 메일에서 연락처를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주소록 좌측에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죠. 자, 연락처가 현재 7개 있고 자주 연락하는 사람 눌러보면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의 연락처들이 보이게 되고요. 병합 및 수정 들어가게 되면 중복된 연락처들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고 중복된 거는 병합으로 합쳐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라벨이 있죠. 여기 보시면 긴급 연락처라든지 서울 지역, 친구 이렇게 라벨을 붙여서 따로따로 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친구 누르시면 자, 여기는 지금 라벨이 지정된 연락처가 없죠. 자, 그거는 연락처 라벨을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눌러보시면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연락처 목록으로 이동해서 라벨 지정할 연락처 선택하고 라벨 관리 아이콘 누르라고 하죠. 자, 이 방식대로 라벨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연락처 들어가서 원하는 연락처 위에 마우스를 얹으신 다음에 자, 우측에 있는 점세개 버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라벨 변경이 나오죠. 자, 여기서 친구 누르시게 되면 자, 이제 이 연락처는 친구 라벨로 변경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친구 라벨을 누르면 해당 연락처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물론 라벨을 변경할 때는 시간이 약간 걸려요. 이 주소록부터 구글 킵, 메일, 연락처는 전부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변경한 것은 일단 서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라서 시간은 약간씩 딜레이가 되게 됩니다. 자, 이 구글에서 연락처를 만들어 두면 편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메일을 보낼 때도 연락처를 누르시고요. 해당하는 사람을 눌러주고요. 자, 거기서 메일을 보내고자 할 때는 여기 메일 버튼 누르면 바로 메일 창이 떠서 여기서 메일을 전송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 보이게 되죠. 그리고 개인적인 이런 정보나 메모 이런 것들도 전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벤트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상호작용이라고 나오죠. 자, 업무 미팅 예정된 이벤트가 언제인지 이것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연락처만 눌러보면 전체적인 것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일정을 또 예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따로 우리가 주소록 들어가서 하지 않아도 여기 Gmail에서 간단하게 해줄 수가 있죠. 자, 일정 예약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연락처의 사람과 일정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제목을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자, 은사 방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대 지정을 해야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날짜 누릅니다. 자, 그러면 달력이 나오죠? 이건 또 캘린더와 연동이 돼요. 자, 27일 날 방문을 해볼까요? 27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시간대 정해볼게요. 자, 시간은 점심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12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대략 2시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같은 날짜죠? 이렇게 해서 시간대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위치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위치 추가 클릭을 하시면 아무것도 나오진 않아요. 이것은 구글 지도에 가셔서 그 위치를 공유해서 가져와서 붙여주셔야 돼요. 자, 물론 여기에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삼성동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치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정확한 이름을 잘 모르실 때는 자, 구글 지도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인터컨티넨탈 칠게요. 자, 인터컨티넨탈 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위치를 구글 캘린더로 또 가져가야 되겠죠. 자, 좌측 정보창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 내려오시게 되면 여기에 구글 플러스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걸 복사하게 되면 구글 내에서는 모두 통용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코드 복사합니다. 자, 그 다음 구글 캘린더 가서 위치 추가에 그대로 붙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도에서 미리 보기 버튼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바로 그 위치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뭐 경로도 볼 수 있고요. 세부 정보도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측에 보시면 참석자들이 나오죠. 지금 주최자가 있고 참석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을 추가할 경우에는 참석자 추가해서 또 다른 사람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람을 추가할 수 있고요. 사람을 추가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다시 메일이 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알림이 나오죠. 자, 약속 시간이 오후 12시 30분이에요. 자, 그러면 알림을 30분 전에 주도록 할 수도 있고요. 1시간 전에 주도록 할 수도 있고 시간대는 여러분이 알아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상대편 휴대폰 전화번호를 이 주소록에 등록을 해놨을 경우에는 알림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요. 휴대폰 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에 알림을 눌러서 이메일로 바꿔서 알림을 주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설명을 추가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은사님 점심 약속이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자, 전부 지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지도는 이제 닫으셔도 되겠죠? 자, 여기서 다 끝나셨으면 저장해 줍니다. 그러면 초대 이메일 보내겠냐고 나오죠. 자, 보내기 합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한테 이메일이 가게 되고요. 일정이 여기에 저장이 되게 되죠. 자, 이 일정을 눌러보시면 전체적인 제목과 위치, 참석자, 메모까지 알림이 언제 오는지까지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메일과 주소록, 캘린더, 지도까지 같이 활용을 해서 이런 모임이라든지 알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일일이 그 참석자들에게 따로따로 보내지 않으셔도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자, 우리가 아까 일정을 어떻게 만들었죠? 자, 여기 주소록을 눌러서 자, 해당하는 사람을 누르시고 일정 예약에 들어가서 만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 이 캘린더에서 그냥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다 그러면 누르시고요. 여기서 그냥 바로 추가를 해줄 수가 있겠죠. 좀 전에 한 것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전부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주소록에서도 일정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캘린더 일정은 여러분이 어디서든 다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주소록에서 추가하는 방법은 해당하는 연락처에 들어갑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에 일정이 있죠. 여기서 일정 예약 눌러서 좀 전에 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정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메시지 보내기라고 있죠. 자, 이 구글에는 구글 채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글 채팅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요. 여기서 메시지 보내기 누릅니다. 자, 구글 챗 시작하기라고 나오죠. 시작하기 합니다. 채팅창 검색 및 시작하기, 그룹 기능, 영상 통화 전부 가능합니다. 자, 간단한 설명 나오죠? 확인합니다. 자, 여기서 상대편하고 채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상 통화도 가능하죠. 구글 챗을 이용하면 또 휴대폰에 들어가서 하고 하실 필요 없이 일정 잡고 주소록 정리하는 이 상태에서 바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들어왔죠? 주소록에서 IB96 운영자님 페이지에서 여기 있는 메시지 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들어왔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에 뜨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서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을 다시 검색을 해서 이 채팅창에다가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검색을 해볼까요? IB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2명이 뜨네요. 자, 위에 있는 사람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채팅창에 바로 추가가 되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대화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 대화창에 입력을 한 다음 전송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한테 알림이 가게 됩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죠. 상대편도 구글 챗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한번 보내볼게요. 자, 전송합니다. 자, 이렇게 알림이 왔어요.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라고 나오죠. 예, 지금 전송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미 사용 중이기 때문에 수락 버튼이 따로 나오지 않지만 처음 대화를 하는 사람은 수락이냐 무시냐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수락을 해야지만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대화 입력 표시가 나오게 되죠. 예, 이제 상대편이 전송을 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바로 이 상태에서 영상통화로 전환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아까는 부재 중이었는데 지금은 활성으로 바뀌었죠. 상대편이 채팅방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자,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화상회의라고 해서 참여하기 메시지가 상대편한테 가게 됩니다. 자, 전송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상대편한테도 그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 상대편은 이것을 수락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영상통화로 연결이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구글에서 연동해서 이용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메일을 쓰시던 캘린더를 쓰시던 그 다음 구글 주소록을 쓰시던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버튼이 다 있어요. 주소록 들어가서 원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메일 보내고 일정 추가하고 채팅하고 영상통화하고 전부 다 나오죠. 자, 이거 그대로 또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캘린더 가시면 우측에 다 나오죠. 여기서 주소록에 바로 추가를 한다거나 그 다음 주소록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자, 이렇게 일정을 추가하고 메일을 보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메일에 가면 어때요? 메일도 그대로 있죠. 여기서도 캘린더에서 일정을 추가하거나 연락처를 등록을 하고 구글 킵도 이용하고 그대로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이용하시던 전부 그대로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동일하니까 한두 번만 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구글 킵을 한번 볼까요? 자, 구글 킵은 우측에 이렇게 킵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자, 구글 킵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메모 작성이라고 나오죠. 자, 플러스에서 메모 작성 들어간 다음 여기다가 원하는 메모만 작성하면 됩니다. 자, 구글 앱들을 연동하는 방법 익히기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킵에 메모가 작성되죠. 자, 하지만 여기는 임시적으로 나오는 창들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작업들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킵 메모 점 3개 버튼 누르신 다음에 아래쪽에 킵에서 열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예 킵 앱이 열리죠. 자, 여기는 좀 더 다양한 작업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알림을 줄 수 있죠. 자, 이것은 나에게 주는 거예요. 아까 같이 일정은 여러 명이 동시에 일정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편한테 알림을 주는 거지만 이렇게 구글 킵은 내가 메모를 하는 거니까 나에게 알리는 거죠. 자, 그 다음 공동 작업자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킵 메모를 이용해서 여러 명이 동시에 메모를 한다든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리포트를 작성한다든지 일정을 짤 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짜면 다른 사람이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킵 메모를 이용을 해서 여러 사람이 자기 의견을 중간중간 계속 메모를 해주게 되면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하기가 아주 좋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용할 때 공동 작업자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할 사용자 또는 이메일 여기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편에게 그 킵 메모의 링크가 가게 됩니다. 그럼 상대편이 그 링크를 이용해서 해당 킵 메모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배경 옵션에서 배경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보관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메모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목도 추가하면 여러분이 알아보기가 좀 쉽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메모 고정이라고 있죠. 메모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뒤에 있는 거 보려면 한참 내리고 해야 되니까 중요한 메모는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항상 상단에 있게 됩니다. 자, 닫아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메모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구글 킵에서 메모를 만들어 볼까요? 자, 메모 작성 선택하고요.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친구들 모임이라고 썼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알림 버튼을 누르고요. 자, 알림을 언제 할지를 정합니다. 자, 내일 점심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내일 선택하고요. 오전 8시가 아니고 오후 12시로 잡았습니다. 자, 여기에 눌러보시면 오전 8시, 1시, 오후 6시, 오후 8시 있죠? 자, 이것들은 고칠 수 없고요. 아래쪽에 맞춤에 들어가서 고치시면 됩니다. 자, 1시에 모임 약속이 있어서 12시에 알림을 했어요. 자, 저장을 하겠죠? 나에게 알림이죠. 자, 닫기 합니다. 자, 이렇게 알림을 추가했지만 구글 캘린더에 가면 추가가 되나요? 아니죠. 자, 이거는 일정이 아니고 단순한 메모예요. 그래서 이거는 캘린더와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여기서 열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메모는 이렇게 위에 고정을 해두게 되면 아래로 밀려내려가지 않겠죠. 자, 다시 또 메모를 작성하면 한 칸씩 뒤로 밀리지만 고정된 메모는 거기에 계속 고정이 돼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중요한 이런 메모일 경우에는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측에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라벨 추가합니다. 그래서 중요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 중요라고 나오고요. 체크 요망 체크하시면 체크 요망이라고 또 뜨게 되겠죠. 자, 중요만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 번에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라벨은 여러 가지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라벨이 중요와 체크 요망 두 가지만 있는데 라벨 수정 들어가셔서 여기서 새 라벨을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거래처에 대한 메모, 뭐 지인과에 관련된 메모라든지 가족과 관련된 메모라든지 그러면 뭐 가족, 지인, 직장 이렇게 라벨을 따로 만들어서 지정을 해주시면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훨씬 쉽게 여러분이 메모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에서 문서 같은 거를 찍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그 문서를 찍어서 킵에 추가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그거를 구글 문서로 가져가서 또 텍스트로 변환을 해줄 수 있죠.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문서를 찍어야 돼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렇게 문서를 찍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문서 사진 찍은 걸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문서 찍힌 게 나오죠. 자, 여기서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여기 있는 구글 킵 메모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구글 킵 메모로 전송을 합니다. 저장합니다. 자, 그럼 구글 킵에 저장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자, 나중에 사무실이나 댁에 오셔서 여기에 전송된 걸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죠. 자, 들어왔네요. 그죠?
자, 이거를 열어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구글 킵에 텍스트로 된 이런 사진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오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해주시게 되면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가져오게 돼요. 자, 그 다음 구글 독스, 구글 문서로 복사하죠. 자, 그럼 이제 구글 문서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저기 하나 들어와 있네요. 그죠? 자, 지금 최근 문서에 들어와 있는 거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사진 들어오고요. 그 사진을 텍스트로 바꿔서 같이 넣어줍니다. 자, 정말 편리하죠. 모든 게 자동화되는 거죠. 이 구글은 구글 문서, 구글 챗, 구글 주소록, 킵, 캘린더, 편지함 모든 게 전부 연동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자유자재로 이동하면서 이용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과 PC와 스마트폰 간의 자료들도 이동이 됩니다. 자, 그 대신 이 서비스를 공유해서 이용을 하실 때는 모두 동일한 계정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사실 이 기능들만 잘 활용을 하시면 뭐 다른 메일 서비스라든지 워드 프로세서, 뭐 주소록, 일정표 이런 것들 다 쓸 필요 없이 이 구글 하나로 모든 게 다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스마트폰이나 PC에 문서 작업하는 앱이나 또는 주소록에 뭐 브라우저, 화상 통화하는 앱 이런 거 저런 거 설치해서 활용하시는 분들 많죠. 이 구글은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 구글 하나로 모든 게 끝납니다. 그 대신 연동만 잘하면 정말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도 처음부터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용하시기는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메일과 주소로 캘린더만 한번 연동해서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늘려서 쓰시면 나중에는 뭐 아주 간단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동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